안녕하세요. 여승재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6월 첫째 주 주간 국제금융 주요 이슈 및 전망 그리고 증시 흐름 파악 제가 매주 월요일 날 주요 내용들 정리를 해서 좀 전달을 해드리고 있죠. 제가 매주 월요일 날 올려드리는 내용 영상, 사실 종목 소개 영상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그 안에서 또 투자와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업종 및 종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큰 도움이 되시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자, 제 영상을 보시고 또 도움이 되셨거나 도움이 되신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증시 주요 이슈 전해드리고 나서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차트 그리고 종목들 차트 보면서 또 시세 흐름 체크도 같이 해드릴 거니까 끝까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6월 달이 지나고 나면 바로 이제 상반기는 끝이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는 시점이 되겠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뭐 MSCI 지수 변경 리밸런싱 이런 수급적인 부분도 조금 있었고 한데, 자, 6월 첫 주 국제금융 주요 이슈 및 전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전히 지난주에는 사실 그 홍콩 그 문제 때문에 미중의 갈등, 격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 중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좀 부담이 되었었잖아요. 하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크게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무료 오픈 카톡방, 오픈 채팅방에서도 뭐 그렇게 많은 언급을 해드린 이슈는 아니었어요. 지수의 증시에 좀 파장, 우려감이 커지면서 좀 파장을 줄 수 있다. 변동성 확대될 수 있다. 유료방 회원님들한테는 미리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으시도록 제가 좀 잡아드렸어요. 잡아드렸고, 지난주 목금 해서 좀 좋지 못했지만 오늘 월요일 증시는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서 또 아주 양호하게 6월 첫 거래일을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 묻혀 있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C땡땡, C땡땡 이게 확산세 지속 이 부분을 매주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봉쇄 완화 요 부분이 증가하면서 이제 단계적으로 봉쇄 완화가 늘어나면서 부작용이죠. 부작용. 지역의 재확산 여부 이 부분이 그 미중 갈등 그것 때문에 조금 가려진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정점을 찍었다. 그런 부분들이 좀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정점을 찍었다라는 전망이 무색하게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오히려 이제 재확산 여부의 경계감이 조금씩 또 나타나고 있다. 특히 브라질, 뭐 러시아, 인도, 이란, 칠레, 이런 멕시코 이런 신흥국들의 확진자 수 증가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제가 이 확산세, 일 확진자 이 부분들을 설명드리면서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제시한 적도 있었습니다. 8만 명 이하, 7만 명 이하로 좀 내려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것도 기억이 나는데 8만 명대에서 오히려 9만 명대로 올라가고 지금은 10만 명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장기화돼 가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지금 유동성의 힘 이런 부분들이 증시에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 유동성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또 파월 연준 의장도 이제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그 부작용 이런 부분을 언급하기도 했었는데 특정 자산에 대해서 거품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 되겠어요. 과도한 유동성 공급은 특정 자산 가격에 거품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지금 당장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더라 하더라도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부분 꼭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재확산 여부, 이 부작용이죠. 이 부분 때문에 지난주에도 이 주요국 추가 경기 부양 추진 부분을 언급해 드렸어요. 이제 그게 이제 독일 2차 경기 부양 추진 요런 부분들이 예정이 돼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 또 연준 중소기업 지원 시작 예정 이렇게 제가 달아놨는데 근데 파월 연준 의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대중소기업 신용지원이죠. 신용지원 프로그램의 첫 가동이 이제 며칠 안으로 다가왔다. 이런 말을 하면서 FOMC 위원들은 이 정책이 미국에도 적합한 것인지 아직 불명확하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근데 이게 시작이 될 예정이에요. 시작이 될 예정. 근데 이 부분은 뭐냐? 또 유동성이 공급된다라는 거죠. 유동성. 이게 메인 스트리트 리딩 프로그램 그래가지고 MSLP 뉴스들 보시면은 이렇게 약자로 표시가 된 것을 보실 수 있으셨을 텐데 이 SPV라고 합니다. 특수 목적 회사, 속칭 이제 페이퍼 컴퍼니 이렇게 말을 해도 무방하겠는데요. SPV가 은행의 그 중소기업 대출금을 매입하는 조치예요. 해서 이게 한 6천억 달러의 한도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거의 뭐 3조 달러 가까운 경기 부양책 하나로 치면 600조 원이 되는데요. 600조 원이 넘죠. 그 정도 수준인데 거기에 또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이 되어진다. 이런 부분들 증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좀 경계는 좀 필요하다. 후에 시차를 두고 거품에 대한 논란은 고점 부분에서의 차익 빌미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미리 짚어드리는 거니까 당장 그 부분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알고는 계셔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조금 첨언을 해드리자면 OECD 회원 국가들 유동성이 공급되는 만큼 재정 정책을 쓰는 만큼 부채는 늘어나는 것이 되겠죠. 이게 한 17조 달러 정도 늘 것이다. 코로나 이 코땡땡 코땡땡 때문에 쏟아부은 OECD 회원국 부채가 17조 달러 17조 원이 아니고 17조 달러 늘 것이다. 이런 전망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반대급부가 있는 거예요. 반대급부. 이런 부분들 좀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되겠고, 자, 그리고 주요 이제 경제 지표들이 좋지 못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렇게 썩 좋은 결과가 발표되었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든 상황인데, 미국 5월 고용지표, 중요하죠. 그리고 주요 국가들의 5월 제조업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6월 5일 날 미국 5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증가 발표. 대공황 이후에 가장 큰 그 감소가 이제 4월에 있었죠. 근데 이제 근본 감소 규모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결과에 따른 시장 반응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이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조금 소폭, 원래 이제 50 이하면 경기 침체를 나타내는데 전월에 41.5였어요. 거기에서 소폭 상승 가능성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국의 이제 5월 차이신 제조 PMI 지수 4월에 49.4였습니다. 그리고 유로존 5월 마르킷 제조 PMI 지수 이런 부분들의 발표에 따라서 또 시장 반응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들 이런 지표는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변수 불확실한 변수가 이제 요 미중 갈등 및 홍콩 사태 격화 가능성이죠. 사실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는 불확실해요. 몰라요. 어떻게 전개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럼 불확실이죠. 그리고 또 중국은 이제 미국이 그 홍콩의 시위를 가지고 막 중국을 이제 비난을 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또 미국 흑인 사망에 따른 그 폭력 시위를 가지고 또 미국을 비꼬고 있습니다. 서로. 예. 근데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는,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지수, 종목, 또 이 조정의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쓰고 있으셔야 되는데, 저는 그래요. 정치라는 것이, 뭐 한국이든 뭐 어느 국가든 간에 국가를 초월해서 이용할 수 있는 건 다 이용해 먹는다. 예, 최대 불확실성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제가 뭐 이런 말 한다고 해서 또 뭐 친미 성향이다, 뭐 친중 성향이다, 이런 확대 해석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예, 저는요, 정책에는 큰 관심이 있지만은 뭐 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뭐 시진핑 주석 둘 다 제 스타일은 아니고요. 예, 좋게 투자의 관점으로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5월 달서부터 지수 움직임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지만 개별 종목에 대한 움직임 이런 부분도 좀 더 주목해서 보세요라고 5월 달서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벤트를 중간중간 또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기도 하는데, 자, 눈여겨볼 만한 이벤트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요 테슬라 배터리데이 개최 예정 요 부분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예, 제가 5월 말 예정이다 했는데 이게 넘어가 버렸죠. 6월로. 예, 6월 예정으로 2월이 되었다. 계속 관심은 이어지는 거죠. 관심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테슬라 이슈로만 전기차 2차 전지를 설명드리는 것은 아니죠. 예, 분명히 해주시면 좋겠고, 또 6월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정기 변경이 있죠. 제가 코스닥 150 종목들 소개 영상을 처음 올려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코스닥 150, 이 정기 변경, 그리고 수시 변경, 이런 부분들 설명을 해드린 적도 있는데, 자, 이제 관심사는 신라젠이 편출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수혜 종목이 어느 종목이 될 것이냐. 예, 말들이 좀 있었죠. 예, 그래서 200 오르내리는 종목들이 뭐 한두 종목, 두세 종목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그 종목들 말고도 이미 예상이 되는 종목들은 4월 말 5월 달서부터 이제 언론에 노출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증권사들의 예상 전망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해서 이미 주가에 선반영이 된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기 변경 이제 결과가 나오면서 선반영을 받아서 올라간 종목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좀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도 있죠.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쓰면서 지지 저항을 잡아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드리기 위한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애플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 이게 2020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죠. 진행 예정인데요. 당연히 이제 애플 관련된 종목들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거기에 보면 또 스마트폰이 빠질 수 없잖아요. 근데 스마트폰 이외에도 헬스케어 관련된
그쪽으로도 좀 신경을 써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라는 것이 되겠고. 자, 그리고 한국판 뉴딜 해가지고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 종목들 좀 따끈따끈하게 움직였었는데, 자, 세부 추진 방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세부 추진 방안이 이제 6월 중에 발표될 예정인데, 저도 요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좀 신경을 좀 쓰고 있어요. 근데 큰 틀에서는 뭐 다 알려져 있죠. 그 뉴딜 프로젝트, 여기 데이터, 5G, 인공지능 이쪽하고 또 디지털 인프라 구축, 뭐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뭐 사회 간접 자본의 디지털화 이런 부분들은 이미 알려진 내용이긴 한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어제 우리 아카데미 회원님들한테 매주 일요일 온라인 강의를 해드리면서 디지털 인프라 구축 요 부분에 좀 더 주목을 해야 됩니다 라는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여기서 또한 중국의 최대 인터넷 사업자는 텐센트죠. 이제 텐센트가 이런 발표를 했어요.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5년간 얼마? 700억 달러. 예, 무려 700억 달러입니다. 하나로 치면은 86조 원 정도 되는 건데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기업이 70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예, 여기에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 추려서 공략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이 되겠는데, 제가 중간중간 오픈 채팅방에서 관심 종목들 이렇게 차트를 올려드려요. 그리고 유튜브 종목 소개 영상에서도 또 소개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 보이는데, 자, 이런 부분을 제가 오픈 채팅방에 오시면 좀 더 빠르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제 영상 더보기 누르시면 또 카톡방 입장하시는 링크가 있으니까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종합 주가지수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동안 과매도가 풀리는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과매도가 언제 풀릴지 몰라요. 그죠? 과매도에 진입을 하면서 언제 풀릴지 모르지만 주목을 하고 있어야 풀리는 시점을 잡을 수 있다 라는 게 주된 내용이었죠. 그리고 갭자리, 예, 갭자리에서는 매수에 관심 다 이게 몇 개짜리라고 했어요. 별표 5개짜리. 그리고 올라갈수록 별표는 줄어든다 라는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올라갈 것으로 전망을 해드렸고, 자, 저항을 넘어가는 흐름이 6월 첫 거래일에 나타났는데, 그럼 여기서 저는 이제 사실 2340에서는 좀 쉬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드렸어요. 근데 너무 짧게 쉬었습니다. 너무 짧게 쉬었고 그대로 지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여기서 전 또 2100을 넘어가기 위한 횡보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이제 생긴 거죠.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리고 넘어갔다 하더라도 이렇게 다시 좀 조정을 줘도 상관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조정을 좀 줘도. 지금 구간에서 가장 괴로우신 분들은 인버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장 괴롭죠. 그쵸? 그럼 인버스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내려올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아, 비중을 줄여야 되느냐? 아니면 더 화끈하게 물타기를 해야 되느냐? 저는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혹시라도 이렇게 내려와 준다면, 내려온다면 인버스는 올라가겠죠. 반등을 줄 테니까 좀 비중을 줄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일단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때 시장 주요 변수들 제가 장전 시황 올려드리면서 또 시장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드리고 있으니까 카톡방에 오시면 보다 더 자세하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는 2100을 터치하기 위한 시도. 그러니까 좁은 또 밴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좁은 밴드. 예. 좁은 밴드 안에서 또 종목들 지지고 볶는 또 종목별 순환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더라라는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근데 다 다른 내용 다 잊으셔도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향은 주가 시세가 되었건 지수의 움직임이 되었건 방향은 세 가지다. 횡보 이후에 상승으로 갈 거냐 하락으로 갈 거냐, 네? 이후에 또 횡보 여기서 상승으로 갈 거냐 하락으로 갈 거냐, 또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조정 이후에 횡보 여기서 반등을 시도할 거냐 재차 추가 하락을 할 것이냐, 매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으신 거예요. 순간순간 선택이죠. 선택. 올바른 선택을 하셔야 되잖아요. 올바른 선택. 그럼 제가 영상 올려드리면서 횡보하다가 밑으로 꼬꾸라질 종목들을 소개시켜 드리면은 안 되겠죠. 예,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제 관점은 횡보 이후에 또 수익을 줄 수 있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 점에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 블록딜도 있고 해서 다시 한번 셀트리온 점검 영상을 올려드렸었죠. 중장기 이상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좀 엉덩이 무겁게 그냥 가지고 가세요 라는 말씀을 지난주 이날 해드렸어요. 수요일날. 그리고 중간값이 또다시 횡보의 시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중간값이 21만원 가격 이하로 공략, 분할 매수 공략을 하시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죠. 영상 끄트머리에. 예. 그 다음날 바로 내려왔어요. 다음날 목요일날 내려오고 오늘 장중에 8.9%. 물론 이 코땡땡 이슈가 작용을 했습니다. 근데 코땡땡 이슈로만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트레이딩 하시려고 그러면 대응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셀트리온 삼형제 중에 누가 더 좋으냐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셀트리온만 보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최선호한다 이런 언급을 해드리기도 했었죠.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여기 거래량이 늘었었던 부분에 대한 부담은 있죠. 그러니까 오늘 윗꼬리를 다른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주간 흐름에서 제가 저항 표시된 가격 구간을 해드렸어요. 25만원에서 27만 5천원 가격은 주간 흐름은 중장기 흐름이죠. 여기에서는 저항이 예상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아직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두고 보면 여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을 보고 있다. 그 정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주 전이었어요. 2주 전에 그 한국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이벤트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제약바이오 종목을 또 하나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죠. 코스닥 150 눌러줄 때 매수하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을 드렸던 것이 ABL 바이오입니다. 어때요? ABL 바이오 말씀드릴 때도 박스 구간, 횡보의 박스 구간을 표시를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살짝 눌러줄 때 접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던 게 5월 둘째 주였어요. 오늘 장중에 이제 12.84%까지 종가를 만드는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자, 22,000원 가격을 돌파해서 올라갈 것이냐. 그 부분에 저는 좀 주목을 하면서 보고 있는 상황인데, 돌파를 해주면 칭찬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ABL 바이오. 자, 그리고요, 유튜브 영상으로는 예전에 올려드린 종목이긴 한데, 제가 한 2, 3주 전서부터, 2, 3주가 아니죠. 4월 달서부터 그 카톡방에 차트를 올려드리면서 관심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단 가격. 예, 그 종목이 SK 하이닉스예요. SK 하이닉스도 어때요? 3월 반등 이후에 참 다른 이제 코스닥 중소형 반도체 IT 하드웨어 종목들에 비하면 참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네. 옆으로 가는 횡보의 가격, 그리고 제가 하단 가격도 다 표시를 해서 올려드렸어요.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 85,000원 가격 부근에서 매수하신 분과 8만원 가격 부근에서 매수하신 분들의 심리 상태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횡보 이후에 어디로 갈 거냐, 너? 위로 갈 거냐, 아래로 갈 거냐. 예. 여기에서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오늘 5월 한국 수출입 결과 발표가 있었죠. 보신 분들 있으실 텐데 그 수출입 결과 뉴스, 요약된 뉴스만 보지 마시고요. 제가 이거는 오픈된 정보잖아요. 정부에서, 국가에서 발표하는 수입, 수출 같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뭐냐 하면 총괄 해가지고 쭉 나와 있어요.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낸 보도자료입니다. 그래서 뭐 쭉 세부 내용을 제가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면 참 좋겠지만 아마 그렇게 하면 영상 보시다가 주무실 것 같으니까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수출도 수출이지만 수입도 같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또 해드리고 싶은 건데, 자, 수입 보시면 5월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21.1% 감소한 344억 2천만 달러 이렇게 돼 있죠. 원유 수입 줄었고 석탄 줄었고 가스 줄었고 에너지 수입의 감소가 5월 전체 수입 하락을 주도하였으나 반도체 제조 장비 167.8% 등 반도체 관련 수입은 증가했다. 이거 왜 증가했어요? 누가 수입했겠어요, 이거? 반도체 제조 장비 누가 수입했을까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수입했겠죠. 왜 수입했을까요? 반도체 만들려고. 네? 그렇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중간중간 투자의 힌트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중간중간 투자의 힌트가 된더라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 하반기를 주도하는 무엇이 주도할 거냐 이런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반도체는 꼭 들어간다 그랬어요. 어디에든 꼭 들어간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SK 하이닉스가 횡보 이후에 밑으로 꼬꾸라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이것은 영상을 보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는데, 저는 어느 쪽을 볼까요? 저는 위쪽을 보고 있겠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들 뭐 몇 가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런 종목들 말고도 제가 유튜브에서 소개시켜드린 종목들 시세 체크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파트론 궁금해 하셔서 파트론도 요렇게 화요일날, 지난주 화요일날 파트론을 궁금해 하셔서 제가 내려올 때 매수 관심입니다 했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차트를 올려드렸어요. 결국은 제가 노랗게 노란 박스로 표시해 놓은 구간에서 반등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 되겠고요. 파트론 말고도 제가 소개시켜 드린 종목들, 그리고 앞으로 소개를 할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오픈 채팅방에서 시세 흐름 체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는요, 많은 참여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하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성공 투자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파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